제가 아니 당신이나 아저씨나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라서요. 제가 왜 그냥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요. 이 자리가 인사청문회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법에 따라 몇 번이나 피켓을 떼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하게 이준석 위원님 앞에서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 시작할까요? 예, 후보자님 우선 지명 축하드리고요. 오늘 AI 관련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후보자께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AI 정책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GPU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두의 AI 이런 거 얘기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과기부에서 지난 정권에서도 출시됐지만은 월드베스트 LLM 또는 이제 독자 인공지능 모델 만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업이 개시되려고 하는데 표현들이 좀 모호한 게 있습니다. 글로벌 AI 모델의 95% 정도 성능을 목표를 갖겠다라고 하는데요. AI 전문가로서 AI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AI 모델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예.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어 모델에 대한 평가, 그 이미지 어떤 생성에 대한 어떤 그 성능 평가, 그리고 각각 그 공식적인 글로벌 그리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MMLU라든지 이런 어떤 테스트 셋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엔 평가를 측정하는 것들이 많이 인터넷상에 이제 올라가고 그걸 바탕으로 1차적인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그거 외에도 많은 고려 요소들이 있을 텐데 지금 무빙 타겟 방식을 도입한다 이런 건 사실상 관역이 없는 화살을 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했을 때 과연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이 그러면 실제 자금을 수령하고 또 이렇게 선발되고 이렇게 할까 예측이 되십니까? 지금 현재 RFP가 나오고 컨소시엄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업체 이름을 언급하기는 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델이라는 것이 어떤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구동되느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른 모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산업에 응용될 것이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 비전 쪽으로 쓰일 것이냐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여섯 개 팀을 추려가지고 지원금을 주겠다. 이건 너무 자의적인 판단 잣대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지원자들이 많다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추가 답변 예, 예. 드리겠습니까? 네. 사실 글로벌 AI 경쟁을 하기 위해서 또는 국내 AI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 모델들을 오픈소스 형태 또는 API로 가져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만든 AI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고 산업 특화 모델을 만들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안보 그리고 중요한 어떤 산업 영역에서 특화된 AI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한국형 AI 모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한국형 AI 모델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적으로 아파치나 MIT 라이선스 시스템 모델들이 있으면은 이걸 기반으로 위에 더 얹었을 때 갑자기 라이선스가 바뀐다고 해서 예전에 만들었던 모델이 사용 불가능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것도 우리가 개조해서 어느 정도 국산 모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엑사원은 완전 독자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픈소스 기반의 모델도 그럼 이 사업에 충분히 응모할 수 있는 겁니까? 오픈소스 모델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본 사업에 오픈소스 모델을 파인튜닝하는 이것도 지금 허락하는지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정 부분 허락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결국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명쾌한 그 지향점이 필요하다. 제가 이 이유 말씀드린 건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두의 AI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전 국민 보편 사용 AI를 어떻게든 이제 가능하게 하시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그 안에는 선거 공약이다 보니까 모호한 점이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전략이 이 둘 중에 하나 중에 뭔지를 봐야 된다 봅니다. 우리가 IT 사업을 보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관주도로 시작했던 것들 중에 아니면 관급으로 개발된 상품들 보면요. 세계적인 최고 성능의 제품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못 미치는 성능이거나 보편성이지만은 대체 효과라든지 이런 걸 노리고 개발한 것들이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잘하시는 그런 제품들이 있을 것이고 워드 프로세서도 잘하는 그런 제품이 있을 것이고 안티바이러스 제품도 그런 제품이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타겟하는 것이 이런 것인지 그러니까 보통 수입 대체라 그러죠. 수입 대체한 걸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게 세계에 나가서 팔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되어가지고 이런 거 우리가 육성해 보자는 건지 이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IT 프로젝트 상당수가 전자로 귀결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 주신 내용에서 첫 번째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는 월드베스트 LM의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수준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AI 모델을 확보해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G3 AI 강국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AI 시장에서의 AI 기술들과 응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면서 또는 또 우리만의 무기를 가져가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후보자께서 결국 LG 연구원 계실 때 개발했던 엑스원 모델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B2C 모델은 출시가 안 된 것이죠. B2C로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AI 모델의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자기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베타 유저를 확보하고 거기서 B2C 모델을 돌리는 기업들이 많은데 LG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B2B와 B2C는 뭐 당연히 나갔을 때 들어오는 피드백의 양도 다를 것이고 어떤 제약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뭐 제가 이전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 곤란하나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면 그냥 뭐 일단 내부의 그 사용 니즈가 굉장히 많았고요. 뭐 전자 분야, 화학 분야, 바이오 다양한 어떤 AI 기술을 산업 도메인에 적용하는데 활용하고 그 특화 모델을 만드는데 사실은 그 시간이 작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모델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B2C를 확장하는 어떤 선택보다는 오픈소스 모델로 공개를 통해서 생태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GPU를 막 기업에게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현업에 계실 때 이 GPU를 그러면은 LG 같은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조달했으며 그것이 실제 개발에 제약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GPU 컴퓨팅 인프라 부분은 사실은 저희 그 대기업이라고 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죠, 그때. 클라우드 기반으로 GPU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델이 지금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거 AI 컴퓨팅 센터 얘기 보면은 에어벤타로 쓰는 방식 이런 것들도 얘기 나오는 것인데 클라우드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이후에 어떤 클라우드 확산 전략이든 일단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GPU조차 우리가 한국 내에 많이 없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